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찾은 8살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물을 빼던 탕에 들어갔다가 배수구에 발이 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섬진강댐 수위 정상화 사업으로 농경지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임실 수몰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생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 완주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된 지 한 달을 맞으면서 혼란은 줄었지만 환승과 배차 시간 등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 효천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우미건설이 3.3제곱미터당 분양가를 917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전주시는 여전히 분양가가 높다며 추가 인하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간 8살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물을 빼던 탕에 들어갔다가 배수구에 발이 껴 변을 당했습니다. 목욕탕이 출입을 제한하거나 안전장치만 제대로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인재였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목욕탕입니다. 어젯밤 10시쯤 8살 이모군은 아버지와 함께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몸을 씻는 사이 이군은 1m 깊이의 온탕에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배수구에 발이 꼈습니다. 영업 마감을 1시간가량 앞두고 직원이 미리 물을 빼기 위해 배수구를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거센 수압 탓에 지름 8.5cm의 배수구에 허벅지까지 빨려 들어간 이군은 40여 분 만에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대로 발이 빨려 들어가면서 보내면 이제 막아붙은 거지. 이제 물이 들어가서 그 수압에 이제 빼도 안 빠져. 탕에 물을 뺄 때는 손님들을 모두 내보내야 하지만 목욕탕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배수구에 설치하는 안전 철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업원이 영업이 끝나는 시간에 손님이 없을 때 물을 빼든가 이 배수구에 안전 철판이 있었으면은 발이 안 빠졌을 판인데 지금 그것이 설치 안 된 상태에서 물이 배수구에 빠니까.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목욕탕 종업원 40살 김모 씨와 주인 56살 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가 또다시 소중한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인재로 이어졌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든 고향을 2번이나 떠나야 했던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진강댐 상류에 있는 임실군 상운마을의 수몰민 이야기입니다. 섬진강댐 수위 정상화 사업으로 또 농경지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자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서 생계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진강댐 상류에 있는 상운마을.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 1965년 섬진강댐 건설로 정든 고향을 버리고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농사지을 땅도 마땅치 않았고 큰 비가 내릴 때마다 농경지로 써왔던 하천부지는 물론 살던 집까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땅이다 보니까 전혀 그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벼농사를. 여기에 댐 수위를 올리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마을과 농경지는 다시 수몰 지역이 됐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천부지를 높여달라는 민원은 관계기관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번번이 발목이 잡혔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임실군이 부지를 매입해 성토하고 익산구토청은 이 땅을 농경지로 쓸 수 있도록 실시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소외됐던 이런 분들의 그 아픔들을 모든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을 해서 또 이분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용 작물 재배단지 등 농경지를 제공해 수몰민들의 안정된 소득 기반을 만들어 가는데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댐 건설로 2번이나 고향을 등져야 했던 수몰민들이 50년 만에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 완주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된 지 한 달을 맞았습니다. 바뀐 노선에 점차 적응하면서 혼란은 줄어든 반면 환승과 배차 시간 등에 대한 불편 민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선 기자입니다.
전주시 고랑동의 한 마을입니다. 노선 개편으로 한 달 전부터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20분 이상 걸어가야 했던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버스가 다니고 온 게 필요고 좋아요. 주민들 필요하고 여가 성계는 얼마나 좋아요. 요새는 한 번도 안 다 있어요. 60년 만에 노선이 바뀐 지 한 달째. 노선이 새로 생긴 지역 주민들은 만족스러운 반응입니다. 노선이 바뀌거나 사라진 것에 따른 혼란과 혼선도 처음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노선 개편 뒤 전주시에는 500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시간표 민원이 절반으로 전주시는 지난 15일 민원이 집중된 22개 노선의 시간표 등을 소폭 조정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 시간표 노선에 대해서 재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선제가 도입된 완주 2서와 3내 등 환승이 불가피해진 지역에서는 예상대로 노인층을 중심으로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노인들은 차 번호도 후딱후딱 못 보고 알도 못 하고. 전주시는 수익금과 이용객 수 같은 자료가 다음 달쯤 나오면 노선 개편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 노선은 버스 대수를 늘려야 해결될 것으로 보고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3조 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키로 하면서 군산조선소 살리기를 외면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2년 전 대우조선해양에 4조 2천억 원을 지원할 때 추가 지원이 없다고 밝힌 정부가 3조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군산조선소의 경우 군산 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군산의 공공선박 10척을 서둘러 발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주 효천지구의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우미건설이 분양가를 900만 원대 초로 낮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제출했습니다. 전주시는 여전히 분양가가 높다며 900만 원대의 상징성을 고려해 추가 인하를 다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미건설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달라며 전주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917만 원. 당초 1,024만 원에서 960만 원으로 낮춘 뒤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청약 절차가 임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주 지역의 분양가 최고가로 기록돼 있는 889만 원보다 30만 원 가까이 높습니다. 이 같은 금액이 최종 확정된다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기본형 순수 분양가만으로도 3억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사업비와 땅값 등을 고려해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이 제시한 830만 원, 또 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가 상한선으로 판단한 867만 원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택지비가 550만 원이지만 용적률을 감안을 해본다고 하면 토지비는 30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전주시도 이번 분양가 산정이 추 효천지군의 우미 2차와 대방건설의 분양가는 물론 에코시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 번 더 추가 인하를 권고한다는 입장입니다. 900만 원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이하로 분양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고를 해서 효천지구의 분양 절차가 임박한 가운데 전주 아파트 분양가가 다시 한번 최고가를 갈아치우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라북도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지방의정연수원을 정부가 지방행정연수원 부설기관으로 추진해 규모 축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지방행정연수원 부설기관으로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부설기관으로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하면 지방의정연수원보다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고 오는 22일에 각 정당에 지방의정연수원 건립을 대선 공약으로 건의하고 전북 정치권에도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이 낮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정부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LH가 이달 안에 재조사를 신청하고 하반기에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와 LH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 면적을 24% 줄이고 입주 가능한 업종을 늘리는 등 사업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첫 경선이 이번 주부터 호남에서 열리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전북을 방문합니다. 호남 승리가 경선판을 뒤흔들 수 있어서 호남 경선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레 전국적으로 첫 경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민주당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시민들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북의 15군데 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 이어 25일과 26일 호남권 ARS 투표를 거쳐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다음 달 3일, 없으면 결선 투표 이후 다음 달 8일에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인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은 모레, 문재인 전 대표는 23일에 전북을 방문해 전북의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대선 후보들께서는 전북의 공약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도당에서 제시한 공약을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26일 전북의 18군데 투표소에서 경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은 누구나 신분증만 가지고 투표소를 찾으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4일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되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국민의당 경선 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는 내일과 오는 24일에, 손학규 전 대표는 내일 전북을 찾아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우리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생각을 해서 전북만의 경선을 따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각 후보들도 거의 전북 일정에 집중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내일 전북을 방문하고 바른정당도 전북 방문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들은 호남 민심을 대선의 풍향계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치러지는 호남 경선에서 주도권을 잡으면 경선의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는 호남 경선에서 거센 바람을 일으킨 뒤 꿈에도 그리던 대통령이 됐습니다. 호남의 선택을 기대하는 대선 주자들이 이번 주 전북과 광주를 오가며 호남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삼천동과 효자 1, 2동을 선거구로 하는 전주시 의원 보궐선거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5월 9일에 치러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시 의회 요청에 따라 4월 재보궐선거일이 아닌 대선일의 보궐선거를 함께 치르기로 하고 다음 달 15일과 16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2억 7천만 원의 선거관리 비용을 아끼는 것은 물론 투표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4분기 석 달 동안 전북에서 2,300여 세대 아파트가 입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군산시 조촌동 480세대를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정읍과 고창, 장수에 모두 2,366세대 아파트가 새로 입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아파트의 규모를 보면 60에서 85제곱미터 사이의 중형 아파트가 1,688세대로 전체의 70%가 넘었고 6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아파트는 474세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는 204세대입니다.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했던 교육부가 이들을 구제하기로 했지만 도내 퇴직 교원은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와 세월호 관련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최근 대상자인 퇴직 교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국 선언에 참여한 도내 퇴직 교원 26명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징계 처분을 종결하지 않아 훈포장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필리핀 어학 연수 과정에서 참가 학생을 폭행해 무리를 빚었던 대학생 인솔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아동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학생 인솔교사 26살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필리핀 어학 연수에 참가한 초중학생 11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A씨는 훈육 차원에서 머리를 쥐어박았을 뿐 폭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해외 연수를 주관한 사단법인이 연수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서 물건을 부수고 달아나던 40대 여성이 차량 도주극을 벌이다 경찰관과 경찰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43살 정모 씨는 어제 오후 4시쯤 고창군 대산면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30km가량을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49살 안모 경위를 차로 치는 등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차 6대를 들이받는 등 1시간 반 동안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임실군 오수면 56살 최모 씨의 편백나무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300제곱미터와 편백나무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농업용 전선을 훔친 혐의로 50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김제시 성덕면의 한 농로에 설치된 전신주에 올라가 구리전선 50m를 훔치는 등 지난해부터 33차례에 걸쳐 익산과 부안, 고창 등에서 시가 4,3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14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했습니다.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5mm가량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점차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2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